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최근에 블로그, 카페,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부터 비슷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내가 맛집 평가, 어디 가서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고 나서 그 평가,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 그 후기를 좀 안 좋게 남겼더니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 측에서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빨리 그 악플이나 악성 후기를 내려라 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가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고 악플을 잘 남길 수 있을까? 꼭 악플까지는 아니겠죠. 후기를 잘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일상적인 후기를 남기면서까지도 명예훼손이라는 걱정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형법이 또는 형법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 처벌을 다루는 법률들이 사실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도록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내가 명예훼손에 걸린다면은 어떻게 댓글을 쓰느냐? 어떻게 후기를 써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평가, 나의 해석, 견해로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견해라고 하더라도 좀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상에 어떤 역술인이 연예인의 관상을 분석하면서 이 연예인은 복이 없다, 바람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예인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역술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술가가 자신의 어떤 전문가적 관점에서 의견을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정말 형편없다, 기역 같다, 시옥 같다, 이런 얘기를 쭉 욕을 써놓고 맨 끝에 나의 생각이다 라고만 붙이면 다 면제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모욕죄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쌍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했을 때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하이에나다, 인구왕보다, 잘 죽었다,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친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비방을 담은 댓글들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까지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방성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또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이제 공인이죠. 여성 아나운서들 관련 발언으로 특정한 정당을 탈당을 했고 이후에 의원직을 사퇴했고 불륜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정치인이 다시 정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국민을 열받게 하는 기역 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욕죄로 기소가 됐었죠. 근데 판례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역 같은 인물, 기역 같은 녀석이라는 그 기역이 꼭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무리한 해석까지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인물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서 국민이 댓글을 남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그 정도 일을 했으면 이 정도 욕은 일상적으로 먹을만 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판례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판례긴 한데요. 어떤 공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격한 표현을 써서 댓글을 다는 정도까지는 용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참고할 점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내용적으로 진실이고 또 얘기를 할 때 그 목적이 공익성을 가진 목적으로 얘기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도대체 공익적이냐? 모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도가 돼야지 공익적인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판례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몹시 불만족스러웠다. 왜 불만족스러웠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쓴 그런 후기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좀 별로였나 봐요.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산후조리실 간에 소음이 심하고 음식에 간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점을 들어서 환불을 요구하자 산후조리원 측이 막장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맘카페에 9번이나 올려서 이제 산후조리원이 이 산모를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이 산모분이 1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는 이분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논리로 무죄를 받았냐면 다소 과장적이고 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했긴 하지만 산모들이 모인 맘카페에서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그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의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까지도 대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나 후기를 쓰실 때 오늘 2가지 점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어디까지나 나의 해석이고 나의 견해, 나의 평가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진실인 내용,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때는 댓글이나 후기를 쓰실 때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업 주체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어떤 비방의 목적을 가진 그런 글을 쓰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 알려드린 팁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이용해서 못생겼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남기시면 안 돼요.